우리는 왜 그렇게 설명하며 살았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지, 왜 그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지, 왜 자식에게 예전만큼 돈을 주지 않는지, 왜 큰 집을 정리했는지, 왜 혼자 여행을 가는지, 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때가 있는지, 왜 이제는 사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지.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누군가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면 밤늦도록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을 지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하면 풀리는 오해도 있지만 설명할수록 더 깊어지는 오해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오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긴 설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함부로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설명해야 하고 무엇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면서 참 억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나름대로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기 생각만 했잖아. 엄마는 내 마음을 몰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포기했는데. 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이유가 정말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인지 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 끝없이 나를 변호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만 지치게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도 자기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부모에게는 희생이었던 일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나는 배려했다고 생각한 침묵이 배우자에게는 무관심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반드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때 나는 그런 마음이었어 정도만 말하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래 설명할수록 오히려 나를 잃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거절하면 이유를 묻습니다. 왜 안 되는데? 설명하면 또 묻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돼? 결국 나는 거절 하나를 하기 위해 10가지 이유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했다면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예의고, 맡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책임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은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도와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돈을 부탁했지만 내 노후가 걱정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어렵다, 그 말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말을 잘 못합니다. 미안해서 설명하고, 설명하다가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결국 원하지 않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후회합니다. 나는 왜 또 싫다는 말을 못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설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짧고 분명한 한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도 내 삶을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고 나면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하고 반대로 자식도 부모의 삶을 지나치게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은 왜 쓰려고 해? 집은 왜 팔려고 해? 그 나이에 여행은 왜 그렇게 다녀? 그 사람은 왜 계속 만나?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재정적 결정이나 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 전체가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미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미뤘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성인으로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자식의 삶을 부모가 모두 결정하지 않든 부모의 남은 삶도 자식이 모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돈 이야기가 관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모았어? 연금은 얼마나 나와? 집은 누구한테 줄 거야? 왜 그 돈을 거기에 써? 가까운 사이라도?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재산, 내 소비, 내 노후 계획,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물론 배우자처럼 공동의 재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는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내 경제 생활을 모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돈에는 어느 정도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지나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보여줄수록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후에 맞게 준비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유도 모두 설명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정리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누구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계속 남의 흉을 듣게 되고 내 이야기를 하면 평가받는 기분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묻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었어? 누구하고 싸웠어? 그때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멀어지는데 항상 큰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20년 전에는 잘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내가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럴 때 굳이 상대의 단점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이야기하고 조금 멀리서 잘 지내기를 바라면 됩니다. 사람은 꼭 미워해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것이 편해졌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만나야 할 것 같았고 전화가 많이 와야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 놓고 책을 보는 시간이 좋고 혼자 걷는 시간이 편하고 집에서 음악을 듣는 저녁에 사람 많은 모임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나? 그러다 외로워져. 물론 사람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아주 평온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붙잡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좋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7번째, 하지만 꼭 설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때로는 설명보다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겼다면 사과해야 하고,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들어봐야 하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다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은 돈을 혼자 마음대로 쓰고서 내 인생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품격이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입니다. 내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을 발생시킨다면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취향, 내 휴식, 내 인간관계, 내가 누구에게나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선택까지 모두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과 무책임한 것은 다릅니다. 침묵에도 책임이 있어야 그 침묵이 품격이 됩니다. 8번째,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남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할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 자식에게도 좋은 부모, 형제에게도 좋은 형제, 모임에서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사람일 수 있고, 원칙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을 누군가는 점잖다고 하고 누군가는 무뚝뚝하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평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평가를 관리하며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나를 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9번째,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50 이후에는 삶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으면 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보다 내가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내 선택을 이해하는가 보다 내가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라면 조용히 선택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설명하되 끝내 이해하지 않는 사람까지 쫓아가 설득하지는 않는 것,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나를 증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해야 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설명하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는 핑계 없이 사과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일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내 삶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을 덜 만나는 것을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돈을 아끼는 것을 인색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나는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에 내 삶을 계속 해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설명했고, 배우자에게 설명했고, 자식에게 설명했고, 직장과 세상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조용히 품고, 거절해야 할 것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고, 떠나보내야 할 관계는 미워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인생보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품격은 많은 말을 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며 이해받지 못해도 자기 삶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50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조용한 품격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만큼 다르게 보이는 인생.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